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2020년 둘째 날입니다. 새밑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중요한 법안들이 강행 처리됐죠. 예산부터 시작해서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 설치법까지 처리가 됐습니다. 한국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그런데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고 나서 지금 여의도 정가, 국회 주변에서는 하나의 괴담이 돌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공수처에 의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사들이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소가 될 수도 있다. 지금 공직자 비수사처를 보면은 지금 공수처는 6개월가량 준비 기간을 거쳐서 한 7월쯤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과도한 권한이 몰려있다.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에 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시작을 하려는 고위공직자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이것을 전부 다 공수처로 넘겨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에 통보를 해주면 공수처가 수사를 할지 그거 알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도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야당 국회의원 사건 같은 것은 공수처가 아주 강하게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정권과 관련된 권력청, 여권 쪽에 관련된 비위 수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뭉개버릴 수가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니까 눈물이 돌 정도로 기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 정경심 씨는 구치소에서 자신의 지지자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게 된 유일한 이유였던 사법개혁, 또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통과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 자, 어떤 사법개혁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양인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조국 씨가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뻤던 이유가 뭘까요? 물론 순수하게 좋게 보면은 본인이 그동안 검찰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해 왔으니까 그것이 이제 법안에 통과됐으니까는 기뻤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본인이 해온 행적, 각종 비리, 가족 일가 비리, 또 청와대 수석으로 있으면서 어떤 유재석 감찰 무마,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야, 공수처가 진작 나왔으면은 나의 개인 비리, 또 청와대 개입 의혹이 있는 국정농단 이런 것은 다 그냥 공수처에서 무마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받는 혐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은 조국 같은 권력형 비리 공직자 수사는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깔아뭉갤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조국은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문재인 정권이 시도하는 검찰개혁에 저항을 해서 본인을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본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가지 혐의로 기소가 되기도 했는데 개인 비리만, 가족 비리만 가지고 정경심 씨는 25가지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조국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에 저항을 하는 세력이 검찰이 나를 표적 수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청와대, 또 민주당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 비리를 밝히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마치 검찰이 조직적 저항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집권 세력 안에서도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담의 원천이 되는 이야기인데 집권 세력과 조국이 그런 논리라면은 윤석열 총장 그리고 조국을 수사했던 검사들 지금 조국 수사하는 곳은 세 군데죠.
일가 비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그리고 선거 개입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또 유재석 감찰무마건은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입니다. 이 세 곳에서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검사들이 전부 다 공수처가 본격 활동을 하면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수처법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 고위공직자의 부패 관련 범죄뿐 아니라, 부패 관련 범죄뿐 아니라 직무유기, 고위공직자의, 여기는 고위공직자 얘기는 검사도 포함됩니다. 판사도 포함되고 경찰도 포함됩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비사실공표, 뇌물죄, 공문서 위조 등 모든 직무범죄가 수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검사와 판사가 어떤 검사로서의 직무, 판사로서의 직무를 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직권남용 같은 혐의를 적용을 하면은 공수처가 검사와 판사를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리가 있는 것 아니고 직무상에 행했던 일들의 업무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정권이 검사들 수사와 판사들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어차피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니까 정권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 판사나 검사, 특히 검사들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계속 조국 수사 과정에서 뭐 비사실 공표죄 이야기를 많이 했죠. 많이 해서 그런 것을 또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직권남용, 비사실 공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설립되면 개별 검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극단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수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김명수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죠. 검사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인데, 더구나 심각한 문제가 또 하나는 지금 공수처가 다른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기소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 법원, 그러니까 검사와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여기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7월쯤에 발족을 해서 이 조국 수사, 또 청와대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던 이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관련 검사들에게 수사를 하고 또 기소까지, 재판에까지 넘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특히 올해 4.15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를 거둔다면은 상당히 기세가 올라서 그 기사를 몰아서 조국과 청와대를 수사했던, 지금 청와대 전 참모들, 핵심 실세들은 여전히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뭐 백원우, 또 윤건영, 또 김경수 다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 어쨌든 이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면은 이 공수처가 나서서 이 검사들을, 현 정권에 살아있는 그 권력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적폐로 몰아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수사,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마찬가지고, 지금 핵심 부서에 있는 수사 검사들은, 간부들도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 전임 보수 정권을 겨냥해서 이른바 적폐 수사를 했던 그 검사들입니다. 그 검사들이 지금 살아있는 정권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다가 보니 나중에 공수처에 의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권력에 의해서 적폐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토사구팽 당하는 거죠.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